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월 19일 오후 경기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시작하기 전에 아직까지 뭐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안 돼 있으신 분들 계시다면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총 8가지 분석할 거고요. 뭐 자기 분석이랑 좀 맞춰보시면서 분석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8가지 경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JMPGL님 추천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LG 롯데 먼저 살펴볼 텐데, 우선은 이제 LG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것 같아요. 경기가 LG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것 같은데, 롯데는 지금 연패가 좀 길죠? 뭐, 지난번 이제 삼성이랑 타이로 마무리가 되기는 했지만, 이 8연패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경기력이 좀 아쉬워요. 뭐 전체적인 뭐 공격에 대해서도 이제 실점에 대한 억제에 대해서도 밸런스가 조금 무너져 있는 구간이다 라고 보셔도 좋을 만큼 경기력이 좀 아쉽거든요. 그래서 사실 롯데 같은 경우에는 직전 이제 삼성과의 3차전 감보아와 이제 이승현의 매치업을 잡아냈어야 됐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승현이 털지 못하면서 불펜이 또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8대8로 타이로 마무리가 됐고, 이런 상황에서 1위 LG와의 매치업이 잡힌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오늘 LG는 트러스트가 등판합니다. 직전 KT 만나서 7일 동안 실점 없이 완벽한 피칭 내용을 보여주고 왔고요. 이제 151kg짜리 페스볼에다가 뭐 투심, 커터, 커브까지 인플레이 타구들이 잘 맞은 타구들이 거의 없었어요. 진짜 완벽하게 정타에 대한 억제를 해주면서 잘 던졌거든요. 반대로 롯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타선에서의 폭발력을 보여줘야 되는 팀인데 연속 안타를 좀 뽑아내야 되는 팀인데 최근에 이 팀 안타율이 되게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최근 5경기 팀 타율이 2할 1푼 8리까지 떨어져 있고 오히려 실책이 7개가 나오는 구간, 야수들에 대한 집중력 자체가 너무나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뭐 득점에 대한 지원도 잘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트러스트 입장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완벽투까지 욕심을 내볼만 하지 않을까요? 지금 현 시점의 롯데라고 한다면.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롯데의 선발은 벨라스케지가 등판합니다. 149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뭐 슬라이더, 체인저, 커브까지 던져주는데 일단 구속은 나쁘지 않아요. 149면 빠르거든요. 근데 이제 볼 끝이 좋은 유형이 아니고 정타에 대한 잘 맞은 타구의 비율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브레이킹 볼이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이 우타 전팅은 나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좌타자를 만났을 때 사실 확실한 위닝샷이 조금 애매해 보이긴 했거든요. 지금 LG 입장에서는 결국에 좌타석에서 누가 있느냐, 뭐 신민재라든지 뭐 문성주, 문보경, 뭐 김현수, 밸류 높은 좌타 라인들이 굉장히 많은 팀이 또 LG다 보니까 벨라스케지가 사실 기대치를 높게 잡아주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LG가 조금 편안하게 투수 운영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롯데 입장에서는 벨라스케지부터 좀 불안하죠 사실. 그리고 최근에 뭐 불펜 뭐 소모라든지 중요할 때 이제 실점률이 좀 올라오는 부분들도 많이 거슬리고요. 전체적인 밸런스가 많이 무너져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요거를 조금 헤쳐나가기가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종합해보면 뭐 LG의 승리라든지 아니면 좀 일방적인 승리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NC랑 삼성 볼게요. NC 삼성. 자, 이 매치업은 이제 좀 에이스급 선발 맞대결이다 라는 타이틀을 좀 붙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라일리 톰슨과 아리에 후라도의 매치업이라고 한다면
양 팀의 선수들이 모두 최근에 경기력이 괜찮고 이번 시즌 내내 조금 안정감을 보여줬었던 선발들이거든요. 자, 일단 랄리 같은 경우에는 152km짜리 굉장히 빠른 페이스볼에다가 뭐 커터, 커브, 슬라이더, 체인저까지 레파토리도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빠른 구속, 강한 구위, 뭐 스토프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구위도 조금 많이 올라오는 모습. 8월달 18이닝 투구하는 동안에 삼진이 25개거든요. 그리고 뭐 삼성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좀 이 펀치력을 보여줘야 되는 팀인데 이렇게 톰슨이 라일리가 최근에 많이 구위가 올라왔다는 점이라든지 아니면 삼성이 오늘 원정에서 경기를 가져간다는 점, 이런 점들은 조금 거슬립니다. 삼성이 홈에서는 확실하게 타격감이 가장 좋은 팀인데 원정을 떠났을 때는 타격감이 많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원정에서의 팀 오페이스가 몇이다? 0.690까지. 리그 전체 7위까지 많이 내려오죠, 사실. 그래서 랄리에 대한 이런 기대치 자체는 저는 최소한 6이닝 이상은 던져주면서 이 실점 이하까지도 노려볼만 하지 않을까 라고 기대값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삼성의 선발은 아리에 후라도가 등판하거든요. 146km짜리 페스볼에다가 그 다음에 투심, 커터, 그 다음에 슬라이더, 그 다음에 이제 체인저까지 던져주는데 이번 시즌 NC 상대로는 되게 강했습니다. 두 번 만나서 2승, 16이닝 동안 1자책, 0.56의 ERA. 그래서 선발 싸움에 있어서는 접전 저득점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삼성이 뒷심 싸움, 불펜이 최근에 너무 안 좋거든요. 뭐 직전 롯데전만 보더라도 이호성이 3실점, 이승민이 또 3실점, 뭐 김태훈도 1실점. 이 필승조 자원들이 역할이 안 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고 한다면 뒷심 싸움에서는 NC가 조금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 NC 플랜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역배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발 싸움에서는 뭐 거의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뒷심 싸움 넘어갔을 때, 불펜 대결 넘어갔을 때 조금 이제 차이가 나는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 자, 다음 경기 한화랑 두산 경기 보겠습니다. 물 한 잔만 할게요. 죄송합니다. 자, 이 매치업은 이제 하나의 좀 선호도가 높을 것 같죠. 하나의 선호도가 높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직전 NC 전에서 루징을 당하고 왔거든요. 하나가 원정을 가서. 다만 오늘은 홈으로 돌아오는 경기라는 점이라든지 최근에 득점에 대한 지원이 확실하게 좀 잘 되어주고 있는 구간이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오늘 YC의 등판이라고 한다면 승리를 가져오기에는 너무나도 좀 적합한 상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자, 일단은 와이스 같은 경우에는 151km짜리 페이스볼에다가 뭐 슬라이더, 빠른 구속, 강한 구위, 압도적인 이 브레이킹볼에 대한 밸류, 밸런스가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이번 시즌 두산의 상대로도 이제 두 게임 나와서 2승 14.2이닝 동안 2자책 1.23의 ERA, 좋은 기억도 있습니다. 자, 반면에 두산의 선발은 콜 어빈이 등판을 하는데 147km짜리 페이스볼에다가 뭐 싱커, 커브, 슬라이더, 커터까지 레퍼토리가 좀 다양하거든요. 근데 이제 원정에서는 좀 커맨드가 흔들리는 경우가 되게 좀 많았어요. 이번 시즌 홈에서는 12경기 나와서 64이닝 동안 24자책 3.66 나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원정 9번의 경기에서는 46.2이닝 동안 25자책 4.82.
그래서 원정을 떠나면은 이닝 이팅도 안 되고 실점에 대한 억제도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게다가 이 하나라는 팀 자체가 홈에서 가져갔을 때는 잘 칩니다. 빠따가. 이번 시즌 하나가 홈에서의 팀 오페이스가 몇일까요? 0.770. 리그 전체 3위에다가 최근에 득점에 대한 지원이 명확하게 잘 되고 있는 구간이다라는 점까지 감안해 봤을 때 이거는 콜 어빈이 원정에서 하나의 빠따를 버텨내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 콜 어빈에 빠져나가는 공들에 대해서 충분히 타이밍을 맞춰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뭐 선발 싸움에 있어서는 하나가 좀 마진을 남겨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게다가 이제 불펜도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구간이라는 점까지 감안해 봤을 때 뭐 하나의 승리라든지 일방적인 승리 가능성 아니면 이제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승, 일방적인 승리, 10.5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KT랑 SSG 볼게요. KT, SSG. 일단 이 두 팀이 최근에 뭐 흐름이 좋은 팀들은 아니죠. 둘 다 흐름이 좋지는 않은데 특히나 이 KT 같은 경우에는 직전 이제 키움을 만나서 루징을 당하고 오긴 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경기는 잡아냈거든요. 왜냐면 키움이 필승조 운영이 전혀 안 됐기 때문에 잡고 왔는데 어쨌든 KT가 최근에 경기력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특히나 이 야수들에 대한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득점에 대한 지원도 그렇게 잘 되는 구간은 아니고 게다가 이제 최근 5게임에서만 실책이 또 8개가 나오고 있어요. 미오스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인 밸런스가 그렇게 좋지가 못합니다. KT가. 자, 오늘 이런 상황에서 KT의 선발은 오원석이가 등판을 하는데 이번 시즌 19번의 경기에서 103.2이닝 동안 1.34의 WHP와 3.39의 ERA. 지난 시즌 데뷔했을 때는 많이 좋아지긴 했거든요. 근데 여전히 조금 이런 볼질에 대한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근데 지난 시즌 데뷔했을 때 정타에 대한 억제라든지 장타에 대한 억제가 많이 좋아졌죠. 근데 이제 SSG는 이번 시즌 가장 아쉬운 게 뭘까요? 타선에서? 이렇게 좀 자완투수를 만났을 때 많이 약했어요. 이번 시즌 SSG가 자완투수 만났을 때 팀 오페이스가 몇이냐면은 0.643. 리그 전체 압도적인 꼴찌거든요. 이크나님 추천. 이거 사실 오원석이가 커브의 강점이 있는데 이렇게 타이밍을 뺏는 공에도 타이밍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사실 뭐 자완 상대로도 약했었고 커브볼러 상대로도 약했었는데 이 오원석이가 자완에다가 커브를 또 잘 던지는 선수다 보니까 생각보다 오원석이 잘 던져줄 가능성은 좀 열어두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SSG의 선발은 김광현이가 등판을 하는데 직전 삼성을 만나서 한번 털리고 오긴 했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 뭐 브레이킹볼의 밸류도 여전히 좋고 커브도 나쁘지 않고 페이스볼도 지난 시즌 데뷔했을 때 구속이라든지 구위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난 시즌 데뷔했을 때 성적이 좋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 양팀의 선발들이 생각보다 좀 긴 이닝을 안정감 있게 좀 끊어줄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는 접전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SSG의 플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답답한 느낌의 경기가 될 것 같아요.
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기아랑 키움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키움. 자, 요거는 조금 심플하게 볼게요. 일단은 뭐 아담 올러와 박주성의 매치업인데 이건 사실 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아담 올러를 보시는 분들이 아담 올러가 기대치가 더 높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자, 원정팀 키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경기력이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고 특히나 이 실점에 대한 억제가 되게 잘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실점에 대한 억제가 잘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였을까요? 최근에 선발들이 되게 잘했어요. 최근 5경기 잘라놓고 봤을 때 선발들이 29이닝을 막아주면서 7 자체 ERA를 환산했을 시에 2.17 찍히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흐름을 박주성이가 이어줄 수 있을지, 이어줄 수 있을까요? 자, 일단 박주성이는 143kg짜리 투심에다가 뭐 슬라이더, 포크볼까지 던져주는데 가장 큰 리스크는 좌타자를 만났을 때 헌팅이 안 되거든요. 일단 이번 시즌 이 박주성이가 좌타자 상대 POPS가 1.037 전혀 억제가 안 됩니다. 좌타자 상대로. 근데 지금 기아에는 누가 있냐면은 사실 뭐 최영우라든지 아니면은 뭐 나성범이라든지 괜찮은 좌타 라인 해결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자원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번 시즌 이 기아는 좌타석에서의 팀 OPS가 0.744 리그 전체 3위. 좌타석에서의 뎁스와 밸류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박주성이에 대한 기대치를 높게 잡을 수 있을까요? 최근에 키움에 이 선배들의 흐름이 좋았어. 박주성도 잘해주겠지? 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기아의 선발은 아담 올로가 등판을 하는데 일단 이제 150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뭐 슬러브라든지 뭐 체인지업 구속도 빠르고요. 제구 능력까지 있습니다. 뭐 구위도 정말 좋고요. 특히나 이번 시즌 홈에서는 되게 잘하는데 홈 8번의 경기에서는 51이닝 동안 13자체 2.29의 ERA. 그래서 요거는 기아가 올러로 조금 안정감 있게 막아주면서 박주성을 조금 털어줄 수 있는, 게다가 이제 불펜 구간도 이제 주승우가 빠져버리는 건 정말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기아의 타선을 억제해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이제 실점에 대한 억제가 되면서 최근에 이렇게 좀 실점에 대한 억제에 대한 강점을 보여주면서 끌고 갈 수 있는 경기도 아닌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기아의 승리라든지 아니면 좀 일방적인 승리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국내 야구는 다 살펴봤고요. 일본 야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야쿠르트 요미우리 볼게요. 자, 일단 이 매치업은 사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토고가 과연 잘 던질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의심이 먼저 들었거든요. 이번 시즌 14경기 던지면서 72이닝 동안 1.63의 WHP와 4.5의 ERA. 지난 시즌 보여줬었던 기록과는 정말 좀 같은 선수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기록이 안 좋아졌어요. 전체적인 스토프가 좀 무너졌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게다가 요미우리가 이번 시즌 필딩이 지난 시즌 데뷔했을 때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실책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런 지표들이 작용을 했겠지만 이번 시즌 토고는 믿을 만한 선수가 아닌 것 같다. 특히나 이 원정에서 성적이 너무 안 좋아요. 이번 시즌 원정에서 6경기 나와서 29이닝 동안 21자책 6.52의 ERA. 전혀 역할이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야쿠르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타격감이 괜찮습니다. 최근 5경기 2할 7푼 6리 팀 타율에다가 뭐 홈런도 5방 나오고 있고요. 뭐 득점 지원도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원정에서 가져가는 토고라고 한다면 기대값 자체를 조금 낮게 설정해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야쿠르트의 선발은 피터 램버트 등판합니다. 일단은 이 친구는 커브가 되게 좋아요. 커브가 되게 좋고 최근에 경기력이 되게 좋거든요. 구위가 많이 올라온 구간. 그래서 최근 2경기 연속 7이닝 이상 2실점 이하 경기를 가져가면서 2이닝 2팅에서도 안정감에서도 강점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어쨌든 이 야쿠르트는 결국에는 이 불펜 구간을 어떻게 넘어가느냐가 핵심인데 피터 램퍼트 활용해서 최대한 길게 이닝 먹어주면서 최소한 접전 아니면은 좀 역배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이제 야쿠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역배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플랜 역배 가능성 말씀을 드려볼게요. 참고하시고요. 트리마카시 물결표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다음 경기 이제 요코하마랑 히로시마 경기 보겠습니다. 요코, 히로시마. 자, 일단 이 매치업은 좀 다득점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것 같거든요. 다득점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다이라라든지 아니면 뭐 도코다에 대한 기대치를 높게 설정해 주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코하마가 최근에 이 실점에 대한 억제가 되게 잘 되고 있거든요. 최근 5경기 평균 실점이 2.4실점, 리그 전체 1위. 그래서 최근에 이 요코하마는 선발부터 뭐 불펜 아니면 뭐 이제 야수들의 이런 필딩 밸런스가 되게 좋습니다. 자, 오늘 선발 이 다이라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8번의 경기에서 38이닝 동안 1.29의 WCP와 3.55의 ERA. 나쁘지 않죠. 이 정도면. 그리고 이제 홈에서 경기를 가져갔을 때, 집에서 경기를 가져갔을 때 3경기 나와서 16이닝 동안 이 자책 1.13의 ERA로 되게 잘 던졌거든요. 집에서는. 뭐 최근에 요코하마가 이 뭐라고 해야 되죠? 호수비도 되게 많은데 실책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다이라 입장에서도 조금 믿고 던져줄 수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비에서의 도움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구간, 홈에서는 또 잘 던지는 구간, 이 히로시마는 원정에서 팀 오페이스가 많이 떨어지는 팀이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생각보다 다이라가 잘 던져줄 가능성은 존재한다라고 봐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원정팀은 히로시마. 자, 히로시마 이제 도코타가 등판을 하는데 일단 뭐 다양한 레파토리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지저분한 볼끝이 최대 강점인 자원이죠. 근데 이제 원정에서 경기를 가져갔을 때는 조금 밋밋하게 들어가는 공들이 많아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좀 불안하거든요. 원정 도코타는. 게다가 지금 요코하마는 최근 5경기 팀 타율이 2할 10푼 5리까지 홈런이 8방이 나와주고 있는 구간이고 득점에 대한 지원도 되게 잘 되고 있습니다. 뭐 슈고 마키가 없는데 또 불구하고
잘 치거든요, 최근에. 타격 사이클 자체가 고점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종합해 보면은 이 요코하마가 사실 역배를 받을 만한 근거는 전 좀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요코하마의 플랜이라든지 아니면은 역배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경기 볼게요. 자, 니오넴이랑 오릭스 경기 보겠습니다. 니오넴, 오릭스. 자, 이 두 팀의 약간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 일단은 양 팀 다 이 타격에서의 강점을 좀 살려줘야 되는 팀이에요. 뭐 니오넴도 리그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평균적으로 가져가는 팀이고 오릭스도 사실 득점에 대한 지원이 뭐 나쁘지가 않은 팀이거든요. 분명히 고점은 높은 팀들입니다. 두 팀 다 타격에서. 다만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 오릭스 같은 경우에는 뭐 선발들도 역할이 잘 안 되고 있고요. 네임밸류 대비했을 때 사실 그만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고 봐요. 뭐 불펜도 마찬가지고. 반면에 이 니오넴 같은 경우에는 이 투수들도 되게 잘 던지고 있거든요. 밸런스가 되게 좋다. 이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니오넴의 선발은 이제 타치가 등판을 하는데 일단은 피지컬부터 되게 좋아요. 191에다가 이제 101 압도적이죠. 하드웨어가 되게 좋은 편이고 이거 이제 148kg 페이스볼에다가 뭐 스플리터라든지 뭐 슬라이더라든지 전체적인 스토프도 되게 탄탄하거든요. 그래서 타치가 던지는 존에서 조금씩 빠져나가는 공들을 과연 오릭스가 공략이 될까? 사실 오릭스는 최근에 타선이 조금 급해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다가 득점에 대한 지원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강점이 좀 사라지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타치에 대한 기대치는 좀 최대한 높게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오릭스의 선발은 테라니시가 등판을 하는데 일단 뭐 레파토리가 좀 다양해요. 레파토리가 다양하고 구위가 강한 편은 아니고 볼질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니오넴이 사실 전체적인 타격에 대한 밸런스도 좋은 게 맞지만 특히나 이 펀치력을 갖추고 있는 팀에다가 오늘 경기장이 어디다? 에스콘필드. 여기는 또 특징이 뭐냐면은 타자에게 되게 유리한 구장이거든요. 결국에 리시에 대한 기대값 자체를 높게 잡아주기가 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이 장타에 대한 억제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요거는 뭐 최근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뭐 경기에 대한 컨디션을 감안해 봤을 때 니오넴이 되게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경기이다 라는 말씀을 전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유튜브로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어쨌든 오늘 저의 방송이 분석이 뭐 도움이 됐다 아니면 좀 마음에 들었다 라고 하시는 형님들은 나가시기 전에 구독 그리고 이제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유튜브 형님들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